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편입니다. 실기시험 제1회 모의 문제 중 네 번째 시간으로서 장부 조회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165페이지가 되겠고요. 출제 범위는 회계 원리, 출제 문항은 7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4점씩 하면 28점을 획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문자 외의 숫자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숫자만 입력을 하고요.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54,200원인데 54200 숫자만 기록을 하거나 54.251 해갖고 점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되고 뭐 원표시를 했다든가 원을 했다든가 월을 했다든가 뭐 개, 건 이런 것들은 모두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숫자로만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험 버전에서는 프로그램 앞에 보면 답안 수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열어서 답안을 등록을 해요. 답안을 등록할 때는 숫자로 등록을 합니다. 숫자로 등록을 하고 반드시 답안 저장이라는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이 된 답안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는 뭐 할 때? 시험 볼 때. 자, 시험 볼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연습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입력을 그냥 기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번호 순서대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6월 말 현재, 자, 6월 말 현재 갤럭시 노트의 재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재고 수량을 알 수 있는 곳은 재고자산 수불부. 네, 맞습니다. 자, 재고자산 수불부를 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물류관리 쪽에 오셔서 재고관리의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클릭. 6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품목 코드는 갤럭시 노트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구 엔터 하셔서 갤럭시 노트에 커저가 가 있으시면 됩니다. 6월 말 현재, 그러면 6월 30일 현재 재고 수량은 710이네요. 그러면 여기 답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710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710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710.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항은 3월 1일부터 중간에 날짜네요. 그죠?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당좌예금 예입 총액은 얼마입니까? 즉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온 돈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일정 기간을 잘라서 이렇게 볼 때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1월계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1월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전월에 넘어온 것부터 계속 연결돼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니면 계정별 원장을 보실 수도 있어요. 계정별 원장은 그렇죠. 9월 30일하고 3월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에 전체 통계에서 2월 말일자를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1월계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회계 쪽으로 오셔서 전표 입력 장부 1월계표입니다. 클릭.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3월 1일부터 9월 30까지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당좌 예금에 예입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입금된 총 금액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차변의 개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뭘까요? 인출된 거.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들어온 거는 1,000만 원이고 대체 전표로 일어난 건 3,000만 원. 그래서 걔는 4,000만 원. 그럼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4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공이 7개입니다. 1,000만 원이면 자, 그래서 4000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슬 유통에 대한 외상 매출금 회수액입니다. 자, 이슬 유통에 대한 외상 매출금 회수액. 거래처가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거래처 원장이죠. 자, 거래처 원장을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 거래처 원장, 3월 1일부터래요. 그럼 시작점을 3월 1일로 넣으셔야 돼요. 1월 달부터 넣으시면 안 됩니다. 6월 30. 자, 외상 매출금은 F2 눌러서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이슬 유통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이슬 유통 눌러봤습니다. 회수액이라 했으니까 돈을 받은 거죠. 자, 외상 매출금 받으면 처음에 외상을 줬을 때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발생이 됐어요. 차변에 발생했던 걸 회수. 거래처가 돈 갚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거 어디로 보내요? 대변으로 보내죠. 그래서 대변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변 금액인 3,0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0만 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컴마를 찍었어요. 컴마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000000 이렇게 3,00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마를 찍었는데 컴마 찍으시면 안 돼요. 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 6월 20일 현재 지출된 현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자, 6월 30일 현재입니다. 지출된 현금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현금 출납장을 보셔도 되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셔도 되고 일월계표를 보셔도 되고 다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20일 현재 그랬으니까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 시산표 6월 20으로 조회하셔야 돼요. 대신 20 현금의 지출된 금액입니다. 2,465만 5천원. 자, 그러면 현금 출납장 한번 또 볼까요? 전체 메뉴에 현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 1월 1일부터 6월 20까지 보셔야 돼요. 20까지 보시고 자, 보시면 여기 출금에 20일 전체 금액 누계 금액 보셔야죠. 2,465만 5천원. 또 한 곳이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그냥 6월 20일 현재에 지출된 현금 총액을 봤으니까 합계잔액 시산표 현금 출납장인데 만약에 중간 지점의 거를 보게 되면은 1월계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1월계표에 1월 1일부터 6월 20까지 봤을 때 지출액을 물어봤잖아요. 1월계표의 현금 지출액은 반대입니다. 즉 대변이 돈이 들어온 거고 차변이 돈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금일 소개에 보면 현금란에 차변이 돈이 나간 거 그리고 대변이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출액 물어봤으니까 2,4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뭐라고요? 2465500 이렇게 입력한다 라는 거. 다음 문제 또 가볼까요?
5번 문항입니다. 12월 20일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12월 20 현재라고 했고 외상 매입금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합계잔액시간표 가장 눈에 들어오죠? 합계잔액시간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시간표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원 또는 전표 입력 장부의 합계잔액시간표입니다. 클릭. 계정별 원장 보셔도 됩니다. 12월 20 대신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를 입력을 잘못하시면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오니까 날짜 유념해서 입력하세요. 외상 매입금이니까 부채 쪽이죠. 자, 부채의 외상 매입금 잔액 4억 4,332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4억 4,332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6번 문항입니다.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부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유동부채 금액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KIFRS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답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 가서 조회하면 됩니다. 회계 탭에 KIFRS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입니다. 클릭. 12월 31일 현재 그랬으니까 12월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차액이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이거는 결산을 마감을 안 해서 그래요. 자, 결산 마감은 어떻게 했죠? 전체 메뉴에서 손익계산서 제일 먼저 열고요. 12월 그냥 열었다 닫으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보면 됩니다. 104,007 이게 1억 407만 9,854원이 전체 메뉴에 어디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옵니다.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1억 407만 9,854원 불러옵니다. 불러오시고 전표 추가.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하면 에러가 안 떠요. 자, 에러 안 떴죠? 다시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제표에 KIFRS 재무상태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로 조회를 하면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즉 손익대체분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시험 보실 때 뜨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러면 유동부채의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유동부채의 금액 5억 285만 5천 원이네요. 자, 그러면 502 850 000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502-855-000 5억 285만 5천 원. 7번째 문항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포괄손익계산서 기능별에 표시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총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회계 탭에 KIFRS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 12월 자, 단기 쪽에서 보셔야죠. 판매비와 관리비 총 금액은 6,577만 146원입니다. 그러면 기록할 때는 65770-146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부조의 7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장부는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